스페인의 지중해 바닷바람이 부는 작은 마을, 오래된 벽돌집 한 채에 은퇴한 간호사 마리아 로드리게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벽시계의 느릿한 초침 소리에 맞춰 눈을 뜨고 부엌에서 커피를 내린 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지중해 특유의 푸른 하늘, 골목길을 가로지르는 석양빛, 그리고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레몬나무 한 그루. 그러나 이 아름다운 풍경은 마리아에게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늘 멍하니 창밖을 맴돌았고 손에 쥔 신문은 한 장을 채 넘기지 못한 채 그대로 덮이곤 했습니다.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마음속은 공허함만 깊어져 갔습니다. 이웃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장면 같았습니다. 길모퉁이 빵집에서 갓 구운 바게트를 사들고 나오는 젊은 부부, 손을 잡고 뛰어가는 어린아이들, 광장에서 수다를 떠는 노인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마리아의 집 안으로는 전혀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으면 집은 금세 정적에 잠겼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은 그녀의 발걸음 소리조차 크게 울렸고 식탁 위에는 늘 혼자 먹다 남긴 빵 조각과 식어버린 커피 잔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마리아의 젊은 날은 늘 바쁘고 치열했습니다. 간호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두려움 속에서 안도하는 그들의 미소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녀의 위로와 돌봄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었고 그녀 역시 그 속에서 존재 이유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환자들의 이름도 목소리도 하나둘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길게 늘어진 침묵과 고독뿐이었습니다. 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박물관 같았습니다. 서랍 속에는 간호사 시절 받았던 작은 감사 카드들이 빛바랜 채 남아 있었고 벽에는 아직도 흰 간호복을 입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 속 환한 미소와는 달리 거울에 비친 현재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지친 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슴은 마치 비워진 방처럼 쓸쓸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 방을 채워주기를 막연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공허함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기타 소리와 노랫소리, 축제의 함성은 그녀에게는 멀고도 낯선 세계의 소리 같았습니다. 불 꺼진 집 안에 홀로 앉아있을 때면 그녀는 더 깊은 외로움에 잠겨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곁을 지켰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되던 날들 속에서 어느 날 오후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그날 오후 마리아는 장을 보러 슈퍼마켓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바닷바람이 불어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잠시 시원함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걸었지만 마음은 무겁고 발걸음은 더뎠습니다. 늘 그렇듯 장을 보아도 집에 돌아가면 혼자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시선에 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소년은 겨우 12살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장바구니는 그의 작은 몸보다 커 보였고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짐을 놓쳐버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아이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숨소리마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마리아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아이를 도와줘야 해. 하지만 나는 이제 힘도 없고 괜히 나섰다가 민폐만 되는 건 아닐까? 잠시 망설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수없이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던 그 습관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몸보다 먼저 움직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조심스레 다가가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겁지 않니? 내가 조금 들어줄게. 소녀는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시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던 그는 곧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미소는 순수했고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마리아의 가슴은 오랜만에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바구니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속 무게는 오히려 한층 덜어진 듯 했습니다. 소녀는 잠시 후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는 오래된 기억을 순식간에 불러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한 환자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던 순간 두려움 속에서도 안도하며 지었던 환자들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잊고 있던 보물을 다시 발견한 듯 선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리아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커피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주름지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안에 희미한 빛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마리아는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 벅차올랐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단지 장바구니를 들어준 그 행동 하나가 그녀의 내면을 되살려주고 있었습니다. 소년과의 만남 이후 마리아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집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외로움만 곱씹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고독만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 곤란해하는 모습, 누군가 작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따뜻한 빛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며칠 뒤 마리아는 버스 정류장에서 관광객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낯선 지도를 들고 우왕좌왕하며 버스 시간표를 번갈아 보던 그들은 점점 초조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리아는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서툴지만 정성껏 영어와 손짓을 섞어 목적지로 가는 버스를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가슴은 다시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둘러보던 한 노부부가 잔돈이 부족해 곤란해하는 모습을 마리아는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주머니를 뒤적이고 있었지만 결국 몇 개의 물건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주머니 속에 있던 동전을 꺼내 조용히 건네주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걸로 계산하세요. 그녀의 말에 놀라던 노부부는 곧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돌아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전 몇 개가 누군가의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니. 그녀의 친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갓 구운 빵을 사오면 옆집에 조금 덜어주고 골목길을 청소하다 마주친 이웃에게는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사람들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시원하네요. 빵이 참 맛있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고 갈 때마다 마리아의 마음은 더욱 환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눈길조차 잘 주지 않던 이웃들이 이제는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놀다 마리아를 발견하면 손을 흔들며 달려와 안녕하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시장에서는 반찬을 서로 나누고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활기가 사라졌던 마을이 서서히 웃음과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리아는 광장 벤치에 앉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녀의 시선에는 단절과 외로움만 보였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이웃의 손짓,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그 공동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한 건 작은 일뿐인데 이렇게까지 변하다니. 이 순간 마리아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친절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일, 동전 몇 개를 내미는 일,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모여 마을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는 다시 이 마을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어느 날 늦은 오후 마리아의 낡은 우체통에 작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주소도 이름도 화려한 장식도 없는 소박한 편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광고 전단쯤으로 생각했지만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녀의 눈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편지 안에는 또박또박 적힌 어린아이의 글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빵을 건네주셨던 그 소년입니다. 그날 제가 배고프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고 계십니다. 가끔은 돈이 부족해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작은 친절이 저와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커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소년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차올라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이토록 깊이 위로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그녀는 오래전 자신의 청춘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그녀 역시 큰 꿈을 품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여러 상처와 상실을 겪으면서 마음은 점점 닫혀갔습니다. 나 하나 친절히 행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체념이 그녀를 지배했던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념을 산산이 깨뜨린 건 다름 아닌 소년의 감사의 말, 그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소년의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커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비춰주는 등불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무엇을 남겼을까? 나의 친절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을까? 다음날 아침 마리아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집은 어둡고 고요한 곳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편지는 단순한 감사의 인사를 넘어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리아는 작은 꽃을 사서 소년의 집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내게 준 편지가 나에게 큰 선물이 되었단다.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든 내 마음속 친절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 그날 이후 마리아는 더 이상 작은 친절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고 웃음을 건넸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전염되듯 번져갔습니다. 광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웃 간의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소년의 편지는 마리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그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이미 다른 이들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새로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앞으로의 나날은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는 날들이 될 거야. 소년의 편지를 계기로 마음이 달라진 마리아는 그날 이후 광장을 걷는 발걸음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스스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은 미소 하나, 가벼운 안부 인사 하나가 큰 용기를 필요로 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곧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원래 그렇게 활발한 분이 아니셨는데.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매일 시장을 오가는 이웃들도 마리아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온 젊은 부부에게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길을 잃은 아이를 찾아주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나눠 쓰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모습은 곧 마을의 분위기 자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서로 간식을 나누기도 했고 이웃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마리아가 초대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거절했을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함께 해봐야겠다. 모임에 가자 이웃들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 자리는 마을의 문제를 의논하고 서로의 사정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마리아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함께한다는 기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닿을 수 있다니.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리아는 단순한 친절한 할머니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든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금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외로움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사람들과의 대화, 웃음, 작은 도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단 한 통의 편지, 어린 소년의 고마움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작은 친절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삶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잔잔한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파문을 일으켜 마을 전체를 감싸는 따뜻한 변화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이웃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장사하는 안토니오는 하루에 한 번씩 시장에 오는 노부부에게 과일 몇 개를 덤으로 얹어주었고 동네 아이들은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서로 칭찬했습니다. 그 작은 친절들이 모여 마을의 공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모른 척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공을 차다 마리아를 보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했고 그녀는 손을 흔들며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변화가 두드러진 것은 마을 광장이었습니다. 한때는 그저 장터가 열릴 때만 북적이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끼리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광장에는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하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서 마리아는 언제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청년들이 작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마을의 친절의 날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모두가 하루 동안 서로를 위해 작은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은 금세 퍼져나갔고 마리아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시작한 작은 친절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친절의 날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사탕을 나누고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떤 집은 문 앞에 직접 구운 빵을 놓아두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을은 그날 하루 유난히 밝았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마치 이 마을이 새로운 곳이 된 것 같아. 마리아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한 건 장바구니를 들어줄 것뿐인데 그 작은 일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다니. 그녀의 마음은 벅찬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리아는 단순한 친절한 할머니가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군가 고민이 생기면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슬픔에 빠진 이는 그녀 곁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권위자도 지도자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마리아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고독 속에서 의미를 잃어가던 존재였지만 이제 그녀는 공동체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자라난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리아는 창가에 앉아 오렌지빛으로 물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저무는 해가 지중해 수평선을 물들이며 그 빛은 그녀의 얼굴에도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의 인생은 늘 분주했습니다. 간호사로서 병동을 뛰어다니며 수많은 생명을 보살폈습니다. 환자들이 미소를 되찾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은퇴 후 맞이한 고독은 마치 그 모든 세월이 무의미해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환자들에게 했던 모든 작은 손길,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삶에 남아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이 마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마리아는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간호사 시절 환자와의 기억을 적어두려다 몇 장 쓰고 덮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만난 소년, 광장에서 나를 부른 아이들, 이웃이 건네준 미소.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적으며 그녀의 노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페이지마다 작은 친절이 쌓여 그것은 곧 그녀의 또 다른 인생 기록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늘 따뜻할 수 있으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외로웠단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는 순간 그 고독이 사라졌어. 친절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기도 해.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명예, 소유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흐려지지만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장바구니를 들어주었던 그 소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왔고 그 따뜻함은 또다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았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숲을 이루듯 작은 친절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고 멀리서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길목에 서 있는 지금 그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유산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눈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마지막 날까지도 나는 작은 친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세상에 남길 가장 빛나는 흔적이니까. 겨울이 오기 직전 마을 광장은 이미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곳 한쪽에서 마리아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어느새 시장에서 만나던 소녀는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젊은 청년이 되어 책가방 대신 공책과 펜을 들고 다니며 어린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전에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건넸던 말이 그의 가슴 속에 씨앗처럼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는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란다. 그 모습을 본 마리아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가 흘린 작은 친절이 이제 다른 세대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변해 있었습니다. 서로의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길가의 쓰레기를 치우며 작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느 날 자신이 쓴 노트를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수개월 동안 기록한 작은 친절의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노트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 기록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남기신 씨앗을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게요. 세월은 흐르고 마리아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재는 결코 공허함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은 그녀의 따뜻한 기억으로 더욱 단단히 묶였습니다. 청년은 마을 도서관에 마리아의 노트라는 작은 책자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으며 친절의 힘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 그 책은 멀리 다른 도시와 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도 작은 친절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여 퍼져나가는 따뜻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친절은 언젠가 나를 넘어 세상에 남는다. 그녀의 삶은 그 말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떠올릴 때 외롭던 노년의 할머니가 아니라 세상을 바꾼 작은 불씨를 지핀 이로 기억했습니다. 붉게 저무는 노을빛 속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달리고 어른들이 그들을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리아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베푼 친절은 언젠가 너에게 돌아온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